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고 25돌 파키스탄 전국 회고위원회가 12일 카라치에서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파키스탄 노동자 농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SM 알타프가 선출됐습니다. 회고위원회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업적을 출판 보도물을 통해서 널리 서게 선전하며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도 직할시 시구요 군인민회의 대원 선거를 위한 구 분구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원 선거법에 따라 도 직할시 시구역 군들에 조직된 선거구들과 선거분구들의 선거위원회들이 조직되어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서해관문이 준공된 뜻깊은 날을 맞으며 서해관문 사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사업소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1년 5월 22일에 연로하신 몸으로 몸소 배를 타시고 파도사나운 날바다에 나오시어 관문의 비주를 잡아주시었고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전당 전국 전민이 남포관문 건설을 힘있게 준열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으며 건설 기간만 하여도 4차례, 준공 후 4차례나 현지지도 하시면서 관문 건설과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수백 차의 교시를 주셨습니다. 더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관문 건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짧은 기간에 완공하도록 강력한 건설 역량을 부어주시었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최우선적으로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준공을 하루 앞둔 1986년 6월 23일에는 이 몸소 현지에 나오시어 준공식이 성대에 진행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체 75 1986년 6월 24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소해관문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낼 인류만 있고 이곳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지금 수문 관리와 물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후대관을 지니시고 미래사랑의 전설을 끝없이 수놓아 가시는 경연한 최고領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6월 24일 평양 육아원과 평양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평양 육아원과 평양 애육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요람으로 꾸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설계도 지도해 주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까지 동원시켜주신 경연한 최고領도자 동지께서는 이날 건설장의 곳곳을 오랜 시간 돌아보시면서 침실을 비롯한 모든 시공 요소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시공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치셨습니다. 뜻깊은 현지지도 기념일을 맞이한 이곳 보육원 교양원들은 경연한 최고領도자 동지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교육교양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도 우리 형용의 계승자 미래의 육군들이라고 하시며 친부모의 정을 부어주시는 경연한 최고領도자 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일떠선 행복의 요람에서 지금 무원아들은 한 점의 그늘도 모르고 세상에 푸름없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정은 강성조선의 내일을 앞당기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자. 각지 근로자들이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진경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자력갱생 대진군을 힘차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천송 성산천 자연흐름식 배수경 건설 평안남도 청년 돌격대 요단의 일꾼들과 돌격대원들이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의 불길 높이 공사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들은 작업 조건이 제일 어려웠던 오사경의 수백 미터에 달하는 공동 구간을 극복하고 확장 및 연구와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사에서 제일 난 문제로 제기됐던 공동구간이 성과적으로 극복됨으로써 배수갱 건설을 제기일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청년 강국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다 큰 노력적 위운으로 보답하려는 일념 안고 이들은 지금 매일 맡겨진 계획을 130%로 넘쳐 수행하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서 관건적인 올해를 더 높은 생산 성과로 빛낼 일념 안고 평양 주철관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주철 건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상반년 인면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도로공들과 거듭되는 터입 끝에 돛장입, 장인물을 더 유도로에 첨부하는 이런 생산 공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1.2배로 높였습니다. 이 샘물량이 늘어나는 데 맞게 공장에서 기능이 높은 조형공들을 작업반에 배속시키겠고 기능 변수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기간에 우리가 3교대로 생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기 2교대로 생산할 때 1교대에서 15조씩 30조 생산하던 게 3교대 하니까 45조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술 혁신을 힘있게 벌리고 중산 예비를 많이 찾아낸 결과 올해는 20일이나 앞당겨서 6월 4일까지 상반년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지원선을 지켰었다는 자각을 안고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논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해농사의 중요 공정인 모내기를 제철에 끝낸 이들은 김매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비료 시비를 동시에 내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병해충 피해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물 관리에도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덕흥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장원들도 논뼈 비배 관리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단 물대기와 포화수식 물대기, 중간 물 말리기를 잘 배합해서 벼 아지치기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 한편 천연 활성 첨가제와 미량 원소 복합 비료 시비, 병해충 예찰과 김매기를 짜고 들어 논뼈들이 튼튼히 자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들끓는 협동볼에 달려나온 남포시 방송연회의 기자 방송원들이 방송야회를 조직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 사적이 깃들어 있는 영광의 땅에 기어이 다수학을 안아오려는 강서구역 농업근로자들의 요리를 적극 북돋아 주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농업기상 조건과 그에 따르는 농업기술적 대책에 대해서 농업연구원 일꾼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기상 상태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평균 기온이 6월 하순, 7월 상순에 들어서면서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낮을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수량 측면에서는 6월 하순에는 평년의 50 내지 80%로 적겠고 7월 상순에는 평년 정도이거나 평년보다 약간 적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모든 농업생산 단위들에서는 이와 같은 기상 조건에 맞게 논뼈와 강냉이를 비롯한 농작물에 대한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해나가야 합니다. 벼농사에서는 저절비료 주기와 물 관리를 잘하며 뒷구루 모내기를 제때 질적으로 하는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구루 논에서 저절비료 주기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보다 아지수가 적은 포종들에서 저절비료를 앞당겨주면 그만큼 아지수를 누려 평당 이삭수를 확보하면서도 이삭당 알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절비료는 철저히 깊은 층에 주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뿌리 쏘음병이 심하게 나타나는 저순논이나 진펄논, 또한 호자지를 많이 칠 수 있는 논에서는 중간물 말리기를 반드시 진행하여 호다대치기를 억제하고 뿌리 발육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또한 뒷구루 벼 모내기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뒷구루 벼는 아재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므로 지력과 벼모의 아재친 상태를 고려하면서 평당 포기수를 80 내지 100포기 범위에서 정하며
포기당 대수는 둘 내지 속대 정도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료 주기는 앞구르 작물이 감자인 경우에는 200 내지 300kg, 밀버리인 경우에는 250 내지 350kg을 가래전에 주도록 하며 모낸 후 정보당 100kg을 고충해 줘야 합니다. 강냉이 농사에서는 이삭비료 주기와 김매기 그리고 후치질을 잘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강냉이 이삭비료는 품종, 유형과 입수를 고려하여 제때 충분히 줘야 합니다. 이삭비료를 깊이 묻어주면 비료 효과를 15 내지 20% 더 높일 수 있고 잎이 일찍 말라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강냉이 이삭비료는 철저히 유기광물질 비료를 만들어주거나 흑보산 비료에 섞고 일양마루에서 10cm 이상 깊이에 파고 묻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평성시 덕성소학교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고 교육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교실들의 다기능화를 실현하고 자연 관찰실과 외국어 강의실 등을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잘 꾸려놓은 이곳 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서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원들 속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교수 과정에 이룩된 성과들을 일반화하여 누구나 10월 8일 모범 교수사의 영예를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 소조들을 조직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학생들이 소질과 취미에 맞게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적 전통을 더욱 빛내나가기 위해 모란봉구역 전승소학교에서 민족무용 교육을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무용소조에서는 학생들의 준비 정도와 육체적 능력을 파악한 데 기초해서 단계별, 부문별 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들에게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조선무용 동작의 특징을 원리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조선 미녀 장단에 맞추어 무용 기초 동작과 기교 동작들을 선세 없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고유한 율동을 살린 민족무용 작품들을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기 위한 과외훈련 지도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중앙계급교양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악랄한 강제련행 악법들을 연이어 조작해서 수많은 조선인 청장년들을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끌어간 일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1938년도부터 패망 직전인 1944년까지만 해도 일제는 해마다 각종 악법들을 조작해서 조선의 청장년들을 저들의 침략 전쟁에 내몰았습니다. 어떤 해에는 2차례, 지어 어떤 해에는 3차례나 각종 악법들을 조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끌려간 조선의 청장년 수는 840만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저 먼 타향에서 우리들에게 복수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동들이 아직까지도 이러한 과거 범죄를 부정하면서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씨었던 불행과 고통의 대가를 우리 세대는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해였으며 함경북도 북부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가 지속적으로 흘러들면서 자주 흐렸습니다. 회양, 안변, 김하에서는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희촌과 라솔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6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 5월 24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함경북도 북부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이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자주 흐려서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부 이북의 일부 내륙 지역에서 아침에 안개가 낄 것이 예견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 조건과 변모들이 아지친 상태 등을 고려해서 논뼈 조절 비료주기를 제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연약한 모를 냈거나 모내기 후 물을 제대로 대지 못해서 아지수가 적은 포전들에서는 조절 비료를 앞당겨 주어서 아지치기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비료는 깊은 층에 시비해 주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는 데 맞게 사람들 속에서 피부 관리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피부가 매우 약해서 땀띠가 인차 돋아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피부가 상하는 경우 감염돼서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보육기관들에서는 어린이들을 자주 목욕시키고 수건으로 피부를 제때 닦아주는 등 어린이들의 위생관리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자주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도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수동구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상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길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이 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흘러들은 습한 바다 공기 영향으로 함경북도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는 남부 지역을 지나가는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27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28일에는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이 기온은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